한국인 해외 특파원 여기자 2명이 아프리카 원주민 남성 21명과 20대의 결혼과 임신을 경험하며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은비 30세와 한지은 27세, 두 한국인 여기자는 어릴 적부터 해외로 나가 독특한 이야기를 발굴하겠다는 꿈을 품어왔다. 어느 날 신문사 본사에서 두 사람에게 남부 잠비아의 잠베지강 지역으로 특파원 파견 명령이 내려졌다. 이 지역은 다양한 부족이 공존하며 일부 결혼 풍습이 매우 특별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정식 명령을 받은 날 은비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베지강이라니 이제 평범한 일상은 멀어질지도 몰라. 지은은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도 우리가 꿈꿔왔던 거야.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문화를 직접 취재할 기회잖아. 두 사람은 기자이자 모험심 넘치는 청춘으로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향했다. 루사카에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이어 험한 비포장 도로를 차량으로 달려 남부 깊은 지역에 도착했다. 잠베지강 주변의 여러 부족 마을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인사하고 생활상을 관찰하며 취재를 준비했다. 첫인상은 뜨거운 태양 아래 흙먼지와 색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현지인들이었다. 척박하면서도 강렬한 자연 풍광에 은비와 지은은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야 라며 감탄해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지역의 특이한 결혼 풍습을 취재하려 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취재 중 그들은 루안디족 가상의 부족 이름을 알게 되었다. 루안디족은 잠베지강 상류에 오랜 세월 정착한 소수부족으로 결혼 제도가 독특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풍습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루안디족 마을은 밀림 깊숙이 있어 외부인에게 쉽게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라고 통역사가 걱정했지만 은비와 지은은 오히려 호기심이 솟았다. 기자가 되면서부터 누구도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잖아. 결국 통역사를 섭외하고 간단한 장비와 최소한의 생필품을 챙겨 루안디족 마을로 향했다. 가는 길은 험난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 달린 후 차량이 갈 수 없는 구간부터는 걸어야 했다. 마을 근처엔 가시덤불과 잡목이 우거져 길이 제대로 없었고 땀을 흘리며 전진했다.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아담했다. 초가집과 진을 가옥이 모여 있었고 주변엔 옥수수와 수수를 재배하는 작은 밭이 있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이 정겨웠다. 하지만 외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엔 경계심이 묻어났다. 여기까지 온 외부인은 거의 없었을 거야 라고 통역사가 중얼거리자 은비는 밝은 미소로 다가가 말했다. 우린 한국에서 온 기자예요. 이곳 문화를 취재하고 싶어요. 잠시 머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수군거리더니 한 노인이 나타나 무언가를 물었다. 통역사가 대화를 나눈 뒤 노인은 마을 중앙으로 안내했다. 그곳엔 더 크고 단단한 집이 있었고 안에서 마을 장로처럼 보이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로인 마카 씨는 두 사람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우리 풍습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은비와 지은은 잠베지강의 다양한 문화와 결혼 제도를 취재하는 기자임을 설명했고 장로는 고민 끝에 어렵게 허락했다. 좋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 마을에 머물며 풍습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구경만 하고 떠나는 건 안 돼. 두 사람은 뜨끔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동해하고 마을에서 마련한 창고 같은 작은 집에서 숙소를 꾸렸다. 식사는 옥수수죽, 현지 과일, 약간의 고기로 단순했지만 배고픈 이들에겐 소중한 양식이었다. 며칠간 은비와 지은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사하고 통역사의 도움으로 여성들의 일상과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했다. 그런데 마을엔 젊은 남성들이 유독 많았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어슬렁거리며 두 사람을 보고 웃으며 인사했다. 여긴 남자가 많네. 왜 그런 거지? 지은이 조용히 묻자 통역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루안디족은 남성들이 마을을 지키고 농사와 사냥을 함께 해요. 남자가 많은 건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은비는 이 점이 가장 궁금했다. 아프리카의 다처제는 들어봤지만 여긴 뭔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녀는 예감했다. 이 풍습은 상식을 뛰어넘을 거라고. 마을에서 일주일째 되던 날, 장로 마카시가 두 사람을 불렀다. 너희는 취재하러 왔지만 아직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오늘 밤 의식을 거행한다. 참관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설레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중앙 공터에 큰 모닥불이 피워졌고 남녀노소가 둘러섰다. 청년들은 북소리에 맞춰 춤췄고 여성들은 화음을 넣어 노래했다. 땅을 울리는 북소리와 함성은 두 기자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의식 끝부분 몇몇 남성이 중앙으로 나왔다. 한 청년이 대장처럼 보였고 어깨에 화려한 깃털 장식을 달았다. 갑자기 장로가 은비와 지은을 손짓하며 불렀다. 앞으로 나와. 당황한 두 사람은 통역사의 안내로 모닥불 근처로 갔다. 깃털 장식을 한 청년이 은비를 유심히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훑었다. 은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은도 비슷한 시선을 받았다. 장로가 큰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선언했다. 통역사가 속삭였다. 장로님께서 새로운 손님이 왔으며 전통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두 분을 루안디족의 특별한 결혼 풍습에 초대하려는 것 같아요. 은비와 지은은 서로를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그 비밀스러운 풍습을 알게 되는 걸까? 하지만 큰일에 휘말릴 예감도 들었다. 의식이 끝난 뒤 장로 마카시는 두 사람을 집으로 불렀다. 통역사와 함께 앉자 장로는 담담히 말했다. 루안디족엔 오래된 관습이 있다. 여성은 여러 남편을 동시에 두며 그 숫자가 많을 때도 있다. 모든 남편은 여성에게 헌신하고 아이를 돌보며 마을을 지킨다. 은비와 지은은 깜짝 놀랐다. 남성 다처제가 아니라 여성의 다부제도 아닌 훨씬 극단적인 풍습이었다. 한 여성에게 남편이 몇 명 정도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장로는 10명을 훨씬 넘는다. 심포벌명 혹은 그 이상일 때도 있다고 답했다. 은비는 숨이 막혔다. 지은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심모벨명이 한 여성의 남편이 될 수 있다고요? 은비가 재차 묻자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족에선 여성이 여왕 역할을 한다. 여러 남성은 그녀의 행복과 안녕을 책임지며 충성을 맹세한다. 대신 그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다. 모든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은비와 지은은 기자로서 놀라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이런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며칠 뒤 장로와 주민들에게 더 자세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로는 원한다면 너희도 우리 전통 결혼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묘한 끌림을 느꼈다. 이 풍습을 직접 겪으면 놀라운 기사를 쓸 수 있겠지.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 복잡한 생각이 교차했다. 한편 마을 청년들은 두 한국인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외부 여성을 여왕으로 맞으면 마을이 번영한다는 전설이 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구애해왔다.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하루에도 몇 명이 다가와 선물을 주고 안부를 물어. 은비가 놀라며 말했다. 지은도 비슷했다. 나도 그래.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남편으로 받아달라는 듯 말하니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일주일 뒤 장로 마카시가 다시 두 사람을 불렀다. 루안디족은 두 여성이 동시에 여러 남편을 두는 것도 허용한다. 외부 여성이라면 청년들이 더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진정 원한다면 결혼의식을 치를 수 있다. 믿기 어려운 제안에 두 사람은 기자 정신으로 이 사건의 중심에 뛰어들기로 했다. 주변에서 미쳤냐고 할 테지만 호기심은 이미 욕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 한국의 가족, 회사, 사회적 시선은 만만치 않았다. 두 사람은 몇 달 취재 후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21명의 남편과 결혼을 감행할 수 있을까? 밤늦게 모닥불 앞에서 은비와 지은은 대화를 나눴다. 이 풍습에 들어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야.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지은도 동의했다. 맞아.
솔직히 청년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마음이 흔들려. 우리를 여왕처럼 모신다는 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 결국 두 사람은 장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조건을 달았다. 결혼, 생활이 맞지 않아 떠나고 싶다면 강제로 붙잡지 말아주세요. 장로는 흔쾌히 수락했다. 루안디족은 자유를 해친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우리 결혼이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두 기자는 마을 여성들에게 전통 의상을 빌렸다.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만든 치마와 상의, 짐승 가죽으로 엮은 샌들을 신었다. 목엔 다채로운 구슬 목걸이를 여러 겹 걸고 팔과 종아리엔 금속 장식을 달았다. 이거 정말 예쁘다. 지은이 거울을 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결혼식을 치르다니 라는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은비도 비슷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전통 장식이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모습이 완성되었다. 마을 여성들은 여왕님이 되신 걸 축하해요 라며 기뻐했다. 외부 여왕은 풍년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신랑이 될 21명의 남성들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휘파람을 불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루안디족에선 결혼 전 신부를 위해 춤추고 선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다. 21명은 각각 꽃다발이나 손으로 만든 장신구를 건넸다. 은비와 지은은 손이 모자랄 정도로 선물을 받았다. 정신없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남자에게 환영받는 기분이 묘하게 좋다. 지은이 웃으며 속삭이자 은비도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마을 중앙 마당에서 열렸다. 대낮부터 주민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춤췄다. 은비와 지은은 가슴 두근거리며 각각 앞에 줄지은 18레이어 21명의 신랑 후보를 바라봤다. 실제론 21명이 두 신부의 남편이지만 의식을 위해 두 무리로 나뉘었다. 장로 마콰시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나오자 북소리가 멈췄다. 오늘은 루안디족의 역사적인 날이다. 두 외부인이 여왕 자리를 차지하고 21명의 청년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청년들이 우렁찬 함성을 지르고 주민들이 박수로 축하했다. 장로는 두 사람에게 결혼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 원합니다. 라고 답했다. 이어 23명에게 이 여성들을 아내로 섬기고 협력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예, 라며 환호했다. 마지막으로 은비와 지은이 각각 대표 청년 칼웨와 에노 케알의 손을 잡고 나머지 청년들이 둘러싸며 함성을 지르는 상징적 의식을 치렀다. 칼웨는 은비, 에노는 지은의 대표였지만 실제론 21명이 두 여성을 함께 섬겼다. 의식이 끝나자 주민들은 춤과 노래를 재개하고 돼지와 염소를 잡아 잔치 음식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이색적인 결혼식에 신나게 뛰놀았고 노인들은 축복이라며 색색의 물감을 이마에 찍어줬다. 은비와 지은은 행복과 혼란 속에 빠졌다. 내가 21명의 남편과 결혼하다니. 서로 마주보며 웃었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마을 외곽에 새로 지은 큰 가옥으로 안내됐다. 청년들이 진흙, 나무, 갈대를 엮어 넓은 방, 여러 개와 식량, 생활도구를 갖춘 집을 만들었다. 은비와 지은은 21명의 남편과 이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21명 모두가 신부들에게 잘 보이려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듯했다. 아침엔 내가 당신 식사를 준비하겠어 라거나 오늘은 나와 들판에 나가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미안할 정도로 애정 공세를 받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21명이라니 정신없네. 지은이 웃으며 중얼거리자 은비도 공감했다. 맞아. 그래도 질투보단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 누가 더 행복하게 해줄까 경쟁하면서도 다 같이 움직여. 루안디족에선 여러 남편이 한 여성을 모실 때 경쟁보단 협력과 존중을 중시한다. 일부는 사냥과 농사에 집중하고 일부는 집안일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 대비를 했다. 은비와 지은은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남편들이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여왕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며 웃었다. 물론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루안디족 관습상
여성의 허락 없이 접근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을 존중하는 제도로 남편들이 여왕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였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생활에 적응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지은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처음엔 현지 음식이 문제인 줄 알았지만 구역질과 피로감이 심해졌다. 남편들이 걱정하며 치료사를 불렀고 지은은 임신 진단을 받았다. 지은은 경악했고 은비도 덩달아 놀랐다. 이렇게 빨리, 하지만 남편들과 정을 나눈 지 얼마 안 됐어도 임신은 가능했다. 문제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루안디족에겐 그건 중요치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23명 모두야. 우린 그런 구분을 안 해. 치료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이곳에선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은비도 비슷한 증세를 느꼈다. 예민한 몸, 식욕 변화, 가슴 뭉클함. 치료사는 은비도 임신했다고 진단했다. 마을은 축하로 들썩였다. 스봅 한 명은 우리 가족이 커졌다. 며 기뻐했고 영양식을 구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웠다. 두 기자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회사와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됐지만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대담하게 살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미 결혼과 임신을 했으니 되돌리기 어려웠다. 밤에 은비는 지은과 누워 속내를 털어놨다. 우린 진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기자 꿈도 중요하지만 아이까지 생겼잖아. 스모 한 명과 평생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 지은도 긴 한숨을 쉬었다. 나도 같은 심정이야. 가족이나 친구들 생각하면 복잡해. 하지만 이 생활이 싫지 않아. 뱃속 아기가 너무 신기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와 반딧불 소리가 평온함을 더했고 21명은 옆방이나 집 주변에서 보초를 서며 아내들을 지켰다. 임신이 진행되며 두 사람의 몸은 무거워졌다. 다행히 21명이 돌아가며 돌봐줘 체력 부담이 적었다. 태아에 좋은 고단백 식단을 준비하고 옷 갈아입히거나 이동할 때 부축해줬다. 은비와 지은은 매일 특별 대우를 받았다. 마을에선 임신부가 귀한 존재로 축제를 열어 태아를 환영하고 노래를 불렀다. 두 사람은 외부 여왕으로 인정받으며 음식과 재화도 넉넉히 공급받았다. 루안디족은 이를 번영의 징조로 여겼다. 외부 여성 2명이 동시에 임신했으니 마을이 더 굳건해진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한 달 뒤 은비는 휴대전화를 들고 전파가 잡히는 곳까지 걸어갔다. 한국 본사에 연락해야 했다. 이대로 잠적할 순 없지. 편집장은 황당해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일정대로라면 중간 보고서를 보냈어야지.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 은비는 침착히 현지 취재가 길어졌어요. 연락 늦어 죄송합니다. 라며 중대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21명과 결혼했다는 말은 차마 못했다. 당분간 기사 작성이 어렵다고 하자 편집장은 빨리 돌아올 수 없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은도 가족과 통화했지만 살아있다며 안부만 전했다. 임신과 결혼, 사실은 말할 수 없었다. 취재가 길어져 더 머물러야 해요. 몸이 좀 안 좋지만 괜찮아요? 라며 얼버무렸다. 결국 두 사람은 본사에서 휴직 비슷한 처리를 받았다. 급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현지 상황이 어렵다니 어쩔 수 없네 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가족과 본사의 걱정은 커져갔다. 시간이 지나 지은이 먼저 진통을 느꼈다. 21명이 우르르 달려와 지은을 장로 집의 넓은 방으로 옮겼다. 마을 여성들과 치료사가 분만을 도왔다. 은비는 옆에서 손을 잡으며 긴장했다. 아기를 낳는 기분이 어떨까? 지은은 고통을 참으며 숨을 골랐다. 몇 시간 뒤 아기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졌다. 한 여성이 아들이야 라며 아기를 안겨줬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다. 21명은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고 주민들은 춤추며 축하했다. 루안디족 전통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지 4일째 특별 의식을 치러 이름을 짓고 21명이 모두 아버지임을 선언한다.
며칠 뒤 은비도 진통이 왔다. 밤중이라 남편들이 횃불을 들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치료사와 여성들이 출산을 도왔다. 은비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 속에서 고통을 견뎠지만 아이가 태어날 생각에 설렜다.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아들을 낳았다. 이건 축복이야. 외부 여왕이 두 왕자를 낳았으니 마을에 풍요가 올 거야. 장로 막화씨가 기뻐하며 말했다. 21명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출산 후 두 사람은 몸조리를 했다. 루안디족엔 산모를 위한 원령실 같은 개념이 있어 한 달간 안정을 취하며 다른 이들이 육아를 도왔다. 21명은 교대로 아기를 돌보고 여성들은 젖을 물리거나 안아줬다. 아기들은 사랑받으며 자랐다. 아침이면 남편 중 몇 명이 아기를 안고 마을을 산책했고 은비와 지은은 내가 더 안아줘야 하는데 라며 웃으며 부끄러워했다. 루안디족에선 여왕이 육아를 전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기들이 태어난 후 마을은 더 밝아졌다. 주민들은 앞으로 큰 번영이 올 것이다 라며 기대했고 장로는 이것이 전설 속 외부 여왕의 축복이라 선포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현실적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 한국의 부모님, 기자 생활, 앞으로의 삶은? 아이와 21명을 데리고 한국에 간다는 건 불가능했고 이곳에서 평생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루안디족 결혼제도상 두 사람은 마을에 속해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면 남편들이나 마을이 반대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을 생활에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흙냄새, 주민들의 순박함, 21명의 지극한 사랑을 포기하기 어려웠다. 어느 저녁 은비가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솔직히 여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커. 기자 꿈도 중요하지만 아이까지 생겼잖아. 21명과 평생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 지은도 한숨을 쉬었다. 나도 같은 심정이야. 가족이나 친구들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 완전히 정착하면 평생 떨어져 살아야 할 텐데. 두 사람은 고민 끝에 한국에 잠시 다녀오기로 했다. 장로와 남편들에게 아이와 함께 한국 부모님을 만나고 결혼과 아이에 대해 말씀드린 뒤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반응은 차분했다. 여왕님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대표 청년 카레가 말했다. 결국 은비, 지은, 두 아기는 루안디족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 먼 길을 가기 위해 마을에서 꽤 오랜 시간을 나와야 했고 여건과 서류 문제가 복잡했지만 통역사와 현지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절차를 밟았다. 비행기와 차량을 여러 번 갈아타고 마침내 한국 공항에 도착했다. 두 사람 품에 안긴 아기들은 아프리카 혼혈 특유의 까무잡잡한 피부를 지녔고 아직 어린 눈망울로 낯선 세상을 호기심 가득히 바라보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은비와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루안디족 마을에서의 특별한 삶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21명의 남편들, 그들의 순박한 미소, 그리고 마을 전체가 보여준 따뜻한 사랑이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신문사의 동료들은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귀국과 품에 안긴 아기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기가 누구 아이야?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은비와 지은은 차마 루안디족의 결혼 풍습과 21명의 남편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각자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은비는 서울의 부모님 댁에서 아기를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취재 중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아기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손자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지은도 부산의 가족에게 비슷한 설명을 했다. 현지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두 사람의 건강한 모습과 아기들의 천진한 미소에 점차 받아들였다. 하지만 신문사로 돌아가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편집장은 두 사람의 장기 부재와
갑작스러운 귀국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도대체 무슨 취재를 한 거야? 보고서 하나 없이 아기를 데리고 돌아오다니. 은비와 지은은 루안디족의 결혼 풍습을 기사로 작성하려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파격적이어서 출판을 주저했다. 이걸 세상에 내보내면 난리가 날 거야. 우리 삶이 통째로 뒤바뀔지도 몰라.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은비도 동의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언젠가 세상에 전해야 해. 우리가 겪은 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잖아. 두 사람은 잠시 휴직을 연장하며 아기들을 돌보며 미래를 고민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익숙했지만 루안디족 마을에서의 자유롭고 따뜻한 공동체 생활이 계속해서 마음을 끌었다. 어느 날 밤, 은비와 지은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아기들은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깊은 대화에 빠졌다. 나 솔직히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21명의 남편들, 그들의 헌신, 그리고 마을의 따뜻함이 자꾸 생각나. 은비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한국은 편리하지만 거기선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 아기들도 그곳에서 더 행복할지도 몰라. 두 사람은 루안디족 마을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가족들에게는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우린 잠비아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21명의 남편과 함께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놀란 가족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두 사람의 단호한 결심과 아기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지못해 동의했다. 신문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루안디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나 책으로 남기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몇 달 뒤 은비와 지은은 두 아기를 안고 다시 잠베지강으로 돌아갔다. 루안디족 마을은 그들을 열렬한 환영으로 맞이했다. 21명의 남편들은 아기들을 번갈아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왕님들이 돌아왔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카레가 환호하며 외쳤다. 마을은 축제로 들썩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북소리, 그리고 주민들의 노래가 잠빼지강 위로 울려 퍼졌다. 은비와 지은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루안디족의 풍습을 존중하며 21명의 남편들과 협력해 아기들을 키웠다. 마을은 외부 여왕과 그들의 아들들 덕분에 더욱 번영했고 다른 부족들과의 교류도 늘어났다. 은비와 지은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꺼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우리 삶의 증거야. 그들은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루안디족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두 아기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자랐다. 은비와 지은은 여왕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야기꾼으로서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잠베지강의 석양 아래 그들은 21명의 남편들과 함께 웃으며 미래를 꿈꿨다. 루안디족 마을은 더 이상 외딴 곳이 아니었다. 은비와 지은의 용기와 사랑으로 그곳은 진정한 낙원이 되었다. 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비와 지은의 여정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더 많은 매혹적인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